그 함수를 알려면 우선 대응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응이죠. 넌 1번이라고 해, 넌 2번이라고 해. 이렇게 번호를 매겨준다. 넌 A라고 하자, 넌 B라고 하자. 이런 것도 다 대응이죠. 너네는 여자라고 하자, 난 남자라고. 성생 한번 함수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가 여기부터 하면 되나요? 네. 네. 이렇게 심플한 내용들은 빨리빨리 이제 스킵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함수? 네.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플러스 10을 함수가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봐요. 반드시 단 하나의 y 값을 갖는다. 반드시 함수 값이 있어야 되고 단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옛날에 좀 멋있게 설명하려고 20살 때는 이거 알아요? 맨 말보로 맨 always love but only remember one. 이거 모르셔요? 말보로에서 만든 표현이겠지만은 함수를 뜻하고 있잖아요. Man always love but only remember one. 단 하나만. 네. 그렇습니다. 정의역. X 그러니까 출발 원소의 출발 구역이고 공역 이거는 도착하는 원소들의 집합이죠. 1, 2, 3 여기는 A, B, C, D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대응이 했다 하면은 이렇게 대응된 함수값들이죠.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3의 함수값. 함수값들의 집합은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또 유치한 얘기를 또 할 필요 없겠지. 사랑 보면 중요한 걸 뒤에 못 하니까 좀 빨리. 네. 서로 같은 함수 이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재밌는 거예요. 서로 같은 함수. fx는 x 제곱이고 gx는 x 세제곱이에요. 같은 함수예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의역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니면 이것의 부분집합으로 제시를 하면은 함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함수라는 거는 관계식이 같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함수라는 얘기는 정의역의 원소와 함수값들이 대응이 같으면은 같은 함수입니다. 자, 그래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연쌤이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래프의 정의 재밌어요. 의외예요. 그래프의 정의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프 정의 봤어요? 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래요? 그림으로 나타낸 거. 수석상을 그림으로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 오, 맞아요. 네. 정확히는 순서쌍들의 집합이에요. 순서쌍들의 집합. 그리고 함수만을 그래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수소쌍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수연이 언니가 이제 수진이가 창연 다녔는데 그 시험 문제 되게 잘했거든요. 수학을 하나 틀렸대요. 뭘 틀렸는데 이게 그래프라는 데다 가로 넣기 네모 쳐놓고, 근데 제가 봐도 이게 정의역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순서상의 집합? 가로 그래프가 세 글자, 이 그래프가 이게 단답식이었는데 좀 의외였어요. 자, 패스. 1대1 함수. 이제 함수의 종류를 봅니다. 1대1 함수는 같은 함수 값을 갖지 않는다. 이게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함수가 아니죠. 동시 출발하니까는 하나의 함수값만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함수죠. 그죠? 함수라는 거는 사실 그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뢰성을 담보로 해요.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함수로 보겠다라는 게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로 봐요. 예를 들어서 자판기라고 생각하면 콜라, 사이다, 환타라고 써 있는데 뭘 누르든 간에 무조건 콜라만 나와. 그러면은 이거는 기계적인 장치로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콜라를 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장치다. 물론 환타나 사이다를 먹을 때는 쓸 수 없지만 콜라를 먹을 때는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이 기계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콜라를 눌렀는데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기계적인 장치를 위한 그 설계가 바로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뭐 이렇게 하나 같은 대로 가지 않는 거죠.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됩니다. x 값이 원소가 같지 않았으면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도 같지 않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함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함수값을 갖는 겁니다. 됐죠? 요 1대1 함수의 표현을 대우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대우로 표현하면 결론을 부정하면서 x1 함수값과 x2 함수값이 같으면 x1과 x2는 같은 것이다. 둘은 완전히 퍼펙트하게 같은 문장입니다. 예, 이렇게도 표현돼요. 함수라는 개념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x1과 x2가 같으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값이 같으면은 같은 x1과 x2가 같은 친구였으면은 함수값도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죠. 여기 같은데 같은 일인데 다른 함수값을 가졌으니까는 저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요 표현은 함수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가정결론만 뒤집어 넣었는데 완전 다른 의미가 든다. 1대1 함수. 1대1 함수보다 조금 더 세밀해지는 거는 그래서 이게 지금 1대1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공역에 남는 원소가 없이 정확히 하나씩 대응하는 구조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이 조건에다가 이 조건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를 식으로 표현하시죠. 네, 그건 없어요. 그냥 공역 x, 치역 x 뭐 이렇게 같은 집합.
함수는 함수는 아라비아 숫자 1 검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세로로 그었을 때 두 점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놔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두 점이 걸리죠.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x 값에 대해서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두 가지 y 값이 생기니까 함수가 아니다. 물론 그래서 원의 방정식도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두 점이 생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1 검증 1대1 함수는 한일자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이 안 걸려야 돼요. 2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닌 게 이렇게 가로로 그었을 때 서로 다른 x 값이 같은 함수 값을 x 값은 다른데 y 값이 같아지는 그래서 한일자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됐죠? 예. 이렇게인데 1대1 함수보다 만약에 더 정확한 1대1 대응까지 검증을 하려면은 한일자 검증이 통과해야 되고 치역의 원소가 치역의 원소가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면 여기에 모든 함수값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치역은 이렇게 되는데 함수값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보세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 가다 끊기는 게 좀 어색해 보이지만은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점근선 이런 식으로 타고 가죠. 그러면 치역이 여기까지 공역은 여기까지인데 치역은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프가 여기를 넘지 못하니까는 그럼 이렇게 하면은 1대1 대응은 아닌 거죠. (1대1) 대응은 보세요. 1대1 대응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는 것도 없고 하나씩 대응한다. 같은 데 들어가지도 않는다. 아, 성쌤 이거 좋은 질문인데 보고 있어요. 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책에서 이건 뭘까요? 치역이죠. 이건 공역이고 fx는 x의 함수값 치역입니다. 상수함수는 이런 상황이죠. 함수값이 하나로만 나올 때 상수함수.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항등함수는 들어간 거랑 나온 거랑 같아진다. 이제 곧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135쪽) 같은 경우 예? 11번부터 14번까지 그냥 좀 빠르게 볼까요? 예. 문제를 책 없어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같이 봐요. 11번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이게
R에서 모무에서는 정역을 표현하고요. 모무로에 여기는 공역 집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실수 전체가 공역인데 이게 모두 치역이 돼야 된다. 함수값들이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는 지금 정역이 실수 전체니까는 이 수직선 전체가 그 x의 범위고 정역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라는 얘기는 수직선 y축 전체가 이제 공역이기 때문에 이게 1대1 대응. 근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저기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모두 등장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까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점근선 타고 이렇게 수렴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가다가 이렇게 끊겨 있거나 이렇게 끊겨 있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쭉 되는데 이만큼이 함수값들이 비어 있는 상태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비는 공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함수가 x가 0보다 큰 쪽은 이렇게 돼 있고 x가 0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0보다 작은 쪽은 직선이잖아요. 0보다 작은 쪽은 직선으로 1에 표현되고 0보다 큰 쪽은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은 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죠. 그에다가 또 만약에 이게 겹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겹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1대1 함수도 위배되는 거죠. 한일자 검증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안 되고 0보다 작을 때는 직선이고 0보다 큰 쪽은 2차 함수인데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그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중첩되는 구간도 없어야 된다. 공백이 생겨서도 안 되고 중첩되는 여기까지 괜찮죠? 게다가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만약에 1에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자체적으로다가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겹쳐지는 한일자 검증. 이미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마이너스 2에서.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괜찮죠? 예, 오케이. 게다가 또 이렇게 되는 현상도 없는 게 요게 지금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1에 있죠. 예, 축이 마이너스 1에서 요래 이렇게 올 테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다 해소가 된 상태죠. 또 마이너스 2에서 만나니까 제대로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이게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래로 점점점 하다가 여기부터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직선이 뭐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만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기울기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양수? 예, 양수 돼야 된다. 이렇게. 답이에요. 12번. x에서 y로의 함수 베이스. 자, a가 0보다 크다. 집합 y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y가 돼서 이 집합에 속하는 원소, 그러니까 3하고 9 사이에 있는 원소가 이 x 중에 속한다. 요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0에서 쭉 해서 5까지 x 범위가 있고
y 범위는 3에서 9까지 있죠. x와 y의 관계식이 이미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서 함수값으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의 함수값도 여기에 있고 그 3부터 9까지 모든 함수값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여기다 이제 y 값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x 값이 x1으로 존재하고 점점점 모든 원소니까 지금 자연수만 쓸 수는 없어가지고 9라는 y 값을 넣었을 때 그때도 함수 값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자, 그림으로 좀 더 이해해 봅시다. 꼭지점이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2, B 꼭지점이고 아래로 블록 이렇게 되죠. x 값이 0부터 5까지이고요. 함수 값은 3부터 9인데요. 3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5일) 때 함수값이 9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9는 여기 있고 그래프가 이 그림이요? 요거요? 네. 제가 여기에서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체크됐잖아요. 그 꼭지점 문제는 해결됐어요. 꼭지점은 반드시 여기보다 더 내려가야만 한다. B 값은. 그러나 만약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5에서 함수값이 9보다 높은 경우 이건 괜찮잖아요. 3과 9 사이가 모두 다 함수값이 같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일 때 함수값도 여기 5일 때 함수값도 한 이쯤 9일 때 함수값이 없다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죠. 문장에서는 9일 때 함수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9일 때 함수값이 y 값이 9가 되는 함수값이 없다. 지금 그림은 맞죠? 그래서 5에서 함수값이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 9보다 커야 된다. F0도 0일 때 함수값도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5일 때 함수값도 9보다 크거나. 근데 이게 지금 대칭축이 어디 있죠? 2에 있잖아요. 2에 있으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점검을 해도 돼요. 5죠? 예. 그래서 5를 대입하면은 3이죠. 9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이게 9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B의 범위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B의 범위로 가는 겁니다. 이거 B B의 범위, A의 범위로 갈게요. 넘기면은 A의 범위, A에 관한 범위로 나타낼게요. 9A는 9-B 양변을 9로 나누면은 A는 9분의 9-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양변에서 빼기 하면 B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에서 9를 더하면 9-B는 6이죠. 양변을 9로 나누면은 이게 A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소리. 맞나? 그래서 이게 이것보다 A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A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영과 구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의 함수값. 예, 그래요. 0과 5. 자, 이게 정의역이고 공역은 여기입니다. 공역은 여기고 공역은 이제 y 값에 보면 3에서 9고 정역은 0부터 5입니다.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x가 정역이고 y가 공역입니다.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치역이 3보다 작은 쪽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y 집합이 공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으니까는 x는 정역이라는 뜻이고 y는 공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공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죠? 예. 공역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꼭지점이 제일 낮은 함수값을 가지니까는 2일 때 반드시 3을 찍어줘야 돼요. 더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공역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되고 여기서도 5일 때 9를 찍어줘야지 이걸 더 나가면은 공역 바깥으로 치역이 생겨야 된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기간이 3이고 그래서 요 점과 2,3과 5,9를 지나야 된다. 이렇게 조금 문장을 잘못 해석해서 뻗을 수 있었지만 그 이유는 잘못 해석했던 이유는 y가 공역이라는 것을 좀 간과했습니다. 됐죠?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x 집합이 1, 2, 3이고 y 집합은 4, 5예요.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모두 다 함수값을 4로 가지면 함수이긴 하지만 치역과 공역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같으려면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경우의 수가 계속 좀 이렇게 좀 나오기 시작을 해서 함수값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4만 나와도 안 되고 5만 나와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아무튼 1이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2가지 2도 함수값은 2가지 3도 2가지인데 이러면 총 8가지잖아요. 그런데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은 거는 몇 가지예요? 모두 다 함수값이 4가 되는 거랑 모두 다 함수값이 5가 되는 2가지만 제외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답은 6가지가 되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만약에 정의역이 5개라고 합시다. 함수값은 3개예요. 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는 그래요? 네네네 그래요. 그렇게요. 그러면 제가 생각만 할게요. 그래가지고 뭐 함수값이 A, B, C는 반드시 한 번씩 등장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다가 1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가 있고 2도 3가지가 있고 자 생각해 보세요. 푸는 방법과 이론적으로 푸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으로 해볼까요? 둘 다요. 둘 다요. 뭐부터? 이론적.
이론적인 것부터 내봅시다. 1이 갈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2도 세 가지죠.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3의 5제곱. 모든 함수이겠습니다. 모든 함수이겠어.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다가 A, B의 쏠림이 생기는 게 여기 등장하잖아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거를 배제해야 돼요. 이거를 배제라고 부릅니다. 자, 배제해 볼게요. A, B에 쏠리는 것들은 과연 몇 가지가 생길 것인가? A, B에 쏠리는 거예요. C는 말고 A, B에 쏠림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생기는가?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2도 두 가지, 2의 5제곱. 이게 A, B에 쏠리는 거고, A, B에 쏠리냐, A, C에 쏠리냐, B, C에 쏠리냐 해서 곱하기 3. 네, 이게 쏠림이죠. 쏠림을 배제합니다. 배제했죠. 근데 이렇게 배제하다 보니까는 이거 과하게 배제했네. A, B에 쏠릴 때도 B에 쏠림이 있고 B, C의 쏠림에서도 B의 쏠림이 있어요. 이걸 두 번 제외한 거예요. 두 번 배제했어요. 그래서 다시 포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포함합시다. 포함하는 거, 하나에 쏠리는 거, 얘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가지씩 있죠. 예, 한 가지씩. 요게 이제 그 포함시켜야 되는 게 B의 쏠림, A의 쏠림, C의 쏠림 세 가지를 포함시켜야 되죠. 다시 더하기 3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3 곱하기 정확히 1의 5제곱, 이 표현 어때요? 1의 5제곱? 1의 5제곱.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얘가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1의 5제곱. 패턴을 만들려면 이렇게 1의 5제곱. 이게 교육 과정에는 없어요. 교육 과정에는 없는데 이게 그 경시 과정에 있는 건데 이게 어느 느낌이냐면 요 원리예요. 세 개 모두의 합집합에서 우선 A, B, C를 포함시키고 이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포함이에요. 포함 배제, 포함 배제, 포함 포제 원리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배제시켜야 될 게 A, B 교집합에 두 번 더했더라. 요거를 배제시키는 거죠. B, C 교집합을 배제시키고 C, A 교집합을 배제시키고 다시 플러스 그랬더니 너무 두 번씩 배제 얘는 그래서 결국 세 번 더하고 세 번 배제돼 가지고 지금 배제된 상태라서 다시 포함 포제 원리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이게 3의 5제곱 빼기 이게 이렇게 해서 답이에요. 예,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포제 원리라는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집합의 포제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다시 하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1, 2, 3, 4, 5의 함수값이 A, B, C는 반드시 한 번씩은 이건 솔브 2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집합과 경우의 수가 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세 개를 모두 선택을 해서 3의 5제곱 빼기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2의 5제곱 다시 더하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1의 5제곱 이렇게 해서 원리 정리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자, A, B, C가 반드시 한 번은 등장해야 되고요. 함수값이 다른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둘은 같은 애들일 수도 있고 다른 애들일 수도 있고 그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A, B, C 두 개가 같은 애들 나올 때 A 같을 수도 있고 B, B일 수도 있고 C, C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요 다섯 개를 배열하는 방법. 이 다섯 개를 1, 2, 3, 4, 5에 대응하는 것은 곧
요 5개를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A 3개, B 하나, C 하나를 배열하는 방법이 1, 2, 3, 4, 5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5개가 모두 다르다라고 보면은 5팩토리얼 5, 4, 3, 2, 1. 근데 A 3개가 지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모두 같은 것으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되죠. 6가지로 나눠야 되죠. A 3개가 바꾸는 경우는 모두 같은 경우로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해서 나누기 3팩토리얼 요거 곱하기 3가지. 요 3가지는 AA냐 BB냐 CC냐 이렇게 된 거죠. 자, A, B, C는 반드시 한 번씩 등장해야 되고 2개의 함수값이 더 필요한데 그들을 다른 애들로 구성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3가지. A, B, A, C, B, C.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이 5개를 모두 다르다라고 간주하고 배열을 시도하면 5팩토리얼. 근데 A와 A가 자리를 바꿔도 같은 배열이야? B와 B가 자리를 바꿔도 같은 배열이야?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의 수는 나누어서 2팩, 2팩으로. 그래서 답은 3 곱하기 이거는 5, 4, 20 플러스 이건 3 곱하기 5, 6에 30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50 해서 150까지가 나오죠. 자, 14번 A집합은 A에서 A로의 함수가 이거는 저는 이항하면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항을 하면은 x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x 함수값이 합이 0이다. 그러면 2의 함수값하고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합이 0이다. 그러니까 2의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1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1이 돼야 되는 거고 뭐 0이었으면 0인 거고 2였으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원점 대칭인 거죠. 그 원점 대칭인 거죠. 예, 요게 원점 대칭 기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로 하자면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이제 x의 함수값의 부가 바뀌는 거니까 이게 어떨 때 마이너스가 나오냐면은 홀수 차수일 때 1차 함수나 3차 함수 홀수 차수일 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튕겨 나오죠. 값은 같아지는데 이게 우함수를 뜻하는 함수 방정식이고요. 죄송합니다. 기함수, 짝수, 이 홀수 기자. 우함수를 뜻하는 거는 우함수는 마이너스 x에서 함수값하고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 x의 함수값이 같다. 원점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x예요. 그러니까 x는 임의의 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함수값과 여기서 함수값이 같다. 여기 원점을 대칭으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그거는 우함수. y축 대칭으로 이루어지려면은 마이너스를 다 먹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가 됐죠. 그래서 우는 짝수 우자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기함수는 홀수 차수로만 구성이 된가? 이그젠플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상수항은 없어야 돼요. 원점 그러니까 상수항은 짝수차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기함수의 샘플이고 짝수차항은 없어야 돼요. 우함수의 샘플은 짝수 차수만 있어야 돼요. 일부러 개수는 홀수로 써놓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없어요? 없어도 되죠. 필요 없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0이어도 된다. 여기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는 지금 다 짝수 차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그냥 x의 함수값과 같아지겠고 기함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그 마이너스가 밖으로 다 공통으로 나와서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원점 대칭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기함수는 원점을 대칭 점 대칭을 하는 거죠. 점 대칭을 하는 거고 우함수는 선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축 선 대칭이 되는 거죠. 교육 과정에서는 우함수, 기함수란 말이 이제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안 가리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들어봤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니까 a 집합에서 a 집합으로 함수인데 0은 0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예, 0은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저 기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자, 니은이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이 1의 함수값과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면 음의 2의 함수값은 자 이게 맞냐 틀리냐 얘기인데 마이너스 2가 간대를 1도 간다면 그죠? 그러면은 얘가 가는 거는 당연히 이거잖아요. 그죠? 얘도 이렇게 하죠. 맞죠? 자, 어때요? 보세요. 얘랑 같은 함수 값을 가져요. 둘 다 1이에요. 둘 다 1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반드시 부가 달라야 되니까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누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함수값이 1이면은 둘이 더해서 0 돼야 되니까 문제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으니까는 이게 1이면 마이너스 1인 거죠. 또 이게 1이면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성립합니다. 됐죠? 자, 이제 해볼게요. 0은 무조건 0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예, 0은 그거는 이 함수 방정식 요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정의역의 원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실 0 대입해 보면은 0 대입하면 f0은 0이다 이렇게 나오네. 0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항하면은 따라서 f0은 0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기억은 되는 거고 함수의 개수는 보세요.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입니까? 마이너스 2가 대응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자 경우의 수 할게요.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입니까? 제약 조건이 없어요. 아니요, 이거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1대1 대응 아니에요. 경우를 빼고 할 필요는 없는 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경우를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값의 제약은 하나도 없다. 5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제약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다. 네, 그냥 5가지입니다.
0이 선택할 수 있는 건 0밖에 없죠. 이건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일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미 여기서 초이스가 됐죠. 마이너스 1을 여기서 이렇게 초이스를 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1이 가야 될 것은 이걸 종속적이라고 불러요. 얘가 먼저 함수값을 하나 결정을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을 해버렸으면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합이 0 돼야 되잖아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2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여기서 결정했기 때문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거꾸로 여기부터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답은 25가지. 자, 이게 그 역함수하고 합성함수 개념만 얘기할게요. 이게 재밌거든요. 개념이 너무 많이 돼. 자, 만약에 함수라는 거를 이렇게 봅시다. 함수가 우리가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합시다. 이런 함수 봤죠? 이런 함수 봤죠? 근데 이 함수가 요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얘기를 개념부터 볼게요. x 집합이 있고 y 집합이 있고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a가 f라는 함수를 타고 나와서 b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함수를 하나를 또 타요. 또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탄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직통 열차가 없어가지고 경주에서 갈아타야 된다. 그러면은 경주까지 가서 경주에서 부산 가는 걸 갈아타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차피 목적지가 부산까지만 가면 되니까 거기 함수를 하나 또 타요. 그래서 B에서 G라는 함수를 태워서 C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함수를 2개 타면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선 맨 처음에 x 집합의 원소가 f라는 함수를 타고 나왔죠? 그죠? 여기 a가 펑션 타고 나왔으면 b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b를 누굴 태우는 거예요? g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c 값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같이 표현하면 x가 f라는 함수를 통해서 함수값이 나오면 그 나온 함수값을 다시 g라는 함수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함수를 2개를 연속해서 태워서 함수값이 나오는 구조죠. 이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g 서클 f 이렇게 써요. 그래서 g 서클 f면은 이거부터 타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것부터 x가 바로 옆에 있는 f를 타고 그 다음에 g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함수. 이거를 그러니까 fx를 x 제곱 마이너스 5라는 함수로 보고 g라는 함수를 2x 플러스 3이라고 볼 때 요 x 자리에다가 이게 지금 들어간 구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요 2개를 합성한 거예요. 어떻게 합성했냐면 쏘갈맹이가 fx고 겉에가 gx 구조를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g 서클 f라는 함수 이렇게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 좀만 더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계속 볼게요. x축이 있고 fx 값이 x제곱 마이너스 5니까 1에 생겼죠. 그래서 마이너스 5, 1에 생겼죠. 그럼 이거를 이 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로축을 이거 조금 좀 어려운 얘기예요. 아직 좀 이렇게까지는 사실 필요 없는데 G 안에 fx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과해서 예. 이게 gx를 그리면은 2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계속 얘기할게요. 여기서 나온 x 값을 넣었을 때 나온 y 값들이 이렇게 해서 y 값이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그 y 값들을 여기다가 다시 담는 거예요. 여기까지 담아서 마이너스 5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저렇게 좀, 네. 역함수 얘기까지 할게요. x에서 y 집합으로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거꾸로 가는 함수예요.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5가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6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꾸로 역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기호로 쓰고 4를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정역이 되고 이게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fx가 예를 들어서 이제 x 플러스 3 그러면은 1 넣었을 때 4 나오고 2 넣었을 때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거꾸로 나오려면은 y는 x 플러스 3인데 만약에 거꾸로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빼기 3 하면 되잖아요. 역함수는 어떻게 4가 1이 되고 5가 2가 되고 6은 3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빼기 3을 하면 과정을 거꾸로 해야 되니까 역함수 거꾸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함수가 존재하려면은 만약에 대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 놀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은 정역의 원소가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이건 거꾸로 가면 함수가 안 되죠. 자, 이것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함수는 맞지만은 거꾸로 갈 때는 또 함수가 안 되죠.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여러 개의 함수값을 가니까 거꾸로 갈 때 함수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공역과 치역이 달라도 거꾸로 가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고 이거 지금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아니어도 거꾸로 가는 함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1대1 함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1대1 대응이 돼야지 거꾸로 가는 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1대1 대응이 되는. 그럼 역함수 한번 보세요. 만약에 fx가 2x 빼기 3이에요.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x가 들어오면은 2를 곱해서 빼기 3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y가 나오죠. 공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는데 이 공장에서 x가 들어오면은 여기다 2를 곱하고 빼기 3에서 y 값이 나오잖아요. 그 y에서 다시 더하기 3하고 나누기 2를 하면은 x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들어온 게 y고 나온 게 x니까 이걸 정의역 이걸 이제 함수값으로 문자를 바꾸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얘는 이제 결국 보면은 xy를 바꿔준 거죠. xy를 바꿔준 거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려면은 xy를 바꿔서 xy를 바꾸는 게 y는 x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역함수가 되는 거죠. xy를 바꿔줘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